주부님들 지금 당장 건강보험증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026년 4월부터는 지금까지 영원 내던 분들도 매달 30만원씩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 대체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딱 3분 만에 정리해 드립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지만 그 위에 찍힌 숫자는 결코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0 하나가 더 붙어버린 그 생경한 금액.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을 다시 확인했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2026년 3월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지갑에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오른 줄만 알았는데 국가가 내 주머니에 합법적인 빨대를 꽂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 줄기에 서늘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의 고지서는 안녕하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평생 자녀의 밑에 혹은 남편의 밑에 이름 한 줄 올려두었던 피부양자라면 지금 당장 채널을 고정하셔야 합니다. 2026년 4월 대대적인 건보료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수십만 명의 식구들이 줄줄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당연한 가족이었는데 오늘부터는 국가가 지정한 지역가입자라는 낯선 이름표를 달고 매달 생돈 수십만 원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건강보험료율 7.19%?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는 어쩌면 남의 집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함정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무서웠습니다. 월급은 0원인데 보험료는 23만 원이 찍히는 기현상. 직장이 없는 주부에게 소득이 없다는 사실은 공단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 가끔 마트 갈 때 타는 자동차 한 대가 모두 점수로 환산되어 독촉장처럼 날아옵니다. 1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평생의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온 은퇴 부부에게 이제 그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매달 가쁜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가혹한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제 지인인 60대 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헌신하다 은퇴하고 이제는 아들네 집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손주 재롱을 보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아들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보험료 걱정은 평생 남의 일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지난달 김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사유는 단 하나,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초과였습니다. 김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에 살짝 오르면서 기준선인 5억 4천만 원을 단 500만 원 차이로 넘겨버린 겁니다. 단지 그 500만 원 때문에 김 씨는 하루아침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매달 28만 원이라는 거액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던 어르신에게 한 달 28만 원은 생활비의 3분의 1에 가까운 큰돈입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이사를 고민해야 할 판이라며 제 손을 잡고 울먹이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노후 평화가 정보 부족과 무자비한 기준선 하나에 무너져 내린 비극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무방비하게 당해야만 했을까요? 2026년에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잔인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만약 당신의 재산이 9억 원을 넘는다면 단 1원의 소득만 발생해도 당신은 즉시 피부양자 명단에서 영구히 삭제됩니다. 공시가격이 널뛰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단순히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벼락거지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재산 점수의 산정 방식입니다. 지역 가입자가 되는 순간 소득이 없어도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자산의 점수가 매겨집니다. 10년 탄 낡은 차도 대출을 껴서 겨우 마련한 아파트도 모두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이 됩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의 절반을 회사가 내주지만 지역 가입자는 그 모든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한 달에 치킨 몇 마리 아낀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계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건보료는 한번 내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멈출 수 없는 평생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시뮬레이션을 돌려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이 시점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10년 동안 여러분의 가게에서 증발할 돈은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이면 아이들 등록금이고 우리 부부의 소박한 노후를 지켜줄 자금입니다. 그 아까운 돈이 오직 정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조금 서툴다는 이유만으로 허공에 무의미하게 흩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세무사와 최첨단 AI 시스템을 동원해 자산을 분산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견고한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컴맹이라는 이유로 혹은 그저 평범한 주부라는 이유로 이 소중한 권리를 포기해야 할까요? 저 역시 새벽에 눈을 비비며 복잡한 소식과 싸웠습니다. 잠을 아껴가며 이 거대한 시스템의 빈틈을 파헤쳤고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가운 숫자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을 일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한숨만 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반격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술이 어렵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비용은 고스란히 고지서로 돌아옵니다. 제가 분석한 AI 로직은 아주 명확한 3가지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증여와 명예 분산을 통해 재산 점수를 전략적으로 낮추는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4월 개편 전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사업자 등록이나 부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이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력을 소수점 단위까지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시작한 월 10만원짜리 부업이 건보료 20만원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득 정산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작년의 높은 소득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증명하여 보험료를 즉시 조정 신청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수익은 시청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설계하는 데서 나옵니다. 2026년 하반기 경제적 계급이 갈리는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평생 번 돈을 세금으로 바치며 고단한 노후를 보낼 것이고, 아는 사람은 그 돈으로 가족의 미래를 더 풍요롭게 설계할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깎아온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AI 함께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파트 공시지가가 딱 1억 원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 집값이 올랐으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건보료 고지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공시지가 1억 상승은 재산 점수에서 약 80점 이상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만약 2000cc 이상의 중대형 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자동차 점수까지 합산되죠. 결과는 놀랍습니다. 소득이 단 1원도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매달 약 12만원에서 15만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이면 180만원, 10년이면 1800만원입니다.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는 기쁨의 대가로 지불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수업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기준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탈락 기준에 들어와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몇 달치가 소급되어 수백만 원의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재산 과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지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제도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효도를 국가가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자녀들 자기 앞가림하기 바빠서 부모님 모시는 걸 큰 짐으로 여기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그들에게 뻔뻔해질 수 있는 공식적인 명분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 이 차가운 행정 용어 뒤에는 부모님을 내 호적에서 밀어내야 내가 산다는 비정한 경제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자녀가 직장 건강보험에 부모님을 올려드리는 건 한국 사회에서 자식이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최소한의 도리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병원비 걱정 마세요. 제 밑으로 넣어놨으니 편하게 진료받으세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 그 어떤 용돈보다 든든한 보험이었고, 자식에게는 내가 이만큼 컸다는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작은 칩 한 채 때문에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덩달아 뛰거나 혹은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별도의 고지서를 받게 되는 순간 자녀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엄마, 집 좀 팔면 안 돼? 아버지, 왜 굳이 명의를 그렇게 해두셔서 일을 만드세요?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선 하나 때문에 평생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내 경제적 이익을 갉아먹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효도를 권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며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통지서는 단순한 세금 고지서가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는 부모님을 호적에서 공식적으로 밀어내라는 불효 권고서와 다름없습니다. 나라에서 안 된다는데 어떡해? 라는 뻔뻔한 핑계 뒤에 숨어 자식들은 부모님의 고통을 외면할 면죄부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 대본을 쓰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AI를 공부하고 복잡한 건보료 체계를 파헤쳐야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몇만 원 아끼려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만든 이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 부모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자식들이 불효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방어막을 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 고작 몇십만 원 보험료 때문에 무너지는 일, 그것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지인분에게 물었던 실제 답변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좀 더 합법적으로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빈틈이 무엇이냐? 라고요. AI는 방대한 법령을 0.1만의 방법이 없지 않아. 이렇게 하면 돼.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소득의 귀속 시기와 명의의 분산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이 놓치시는 것 중 하나가 임대소득입니다. 월세를 10만 원이라도 받고 있다면 즉시 피부양자 탈락 사유가 되지만 이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필요 경비를 증빙하는 방식만 바꿔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자동차 명의를 직장인 자녀와 공동 명의로 바꾸고 지분을 1%만 설정해도 자동차 점수를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AI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법전을 뒤질 때 AI는 이미 부자들이 쓰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를 분석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기술은 이미 우리를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밤잠 설치지 마세요. 주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우리의 저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똑똑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이 거대한 경제의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한 이 전략들이 여러분의 가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10년 뒤 장고를 결정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확인하고 더 늦기 전에 움직이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우리 자신만이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